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헌 장헌강, 아, 그리고 이제 이밤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밤서원은 이제 그 포항, 이 죽장에 있습니다. 북죽장. 포항 죽장에 있는데, 예, 자, 여기 보면 16세기 조선 성리학계에서 태계와 남명 율곡이 있었다면, 17세기에는 여헌 장헌강을 꼽는다. 이렇게 해서 여헌 장헌강 선생이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는 태계 남명 그 율곡 이후에 한국 성리학을 하나의 성리학으로 하나의 성리학적 개념으로 사상을 정립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여헌 장헌강 선생입니다. 태계 선생의 이기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율곡의 이제 이기론, 그죠? 이기 일원론, 뭐 이기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헌은 태계 선생의 제자이면서 태계 선생과는 다른 이기론을 주장하고 당연히 이제 율곡과는 또 다른 저기 독자적인 여헌 의 이기론을 이제 정립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장현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낙상, 그죠? 낙상에 대한 부분과, 낙상과 이 선산, 구미 내려와서 경주까지 이 낙중, 그죠? 낙중이라고 하는 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이하로 내려가서 함안,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이 낙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역으로 세 지역이 나뉩니다. 그중에서 이 낙중이 굉장히 넓죠. 넓은 만큼 이제 그 유학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익제 이재현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이제 포원 정몽주, 이런 인물이죠. 이 포원 정몽주, 특히 이제 이 포원 정몽주의 경우에는, 한국 성리학의 조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포원을 그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원 선생 이후에, 한국의 성리학이 이 포원 선생 이후에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그 다음에, 한원당 균경필,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 뭐 이런 어떤 인물들이 이 구미 지역의 선산에서 전필재 선생에게서 글을 배우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낙중이 사실은 영남 유학에 있어서 낙중은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출발점에서 마지막 정점이 찍어지는 인물이 바로 해제 이언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해제 이언적 선생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기론의 논쟁의 불씨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기론을 이제 태극론, 그죠? 무국이 태극이다 해서 무국 태극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기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해제의 이기론이 이 태계 선생에게로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제 이후에 낙상, 즉 회계라고 하는 에게서 낙상으로 나뉘어지고 남명에 의해서 낙하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래서 낙상, 낙하로 이렇게 낙중의 학문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이후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강 정구 여헌 장헌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이 여헌 장헌강 선생이 이 태계 선생에게도 배우고
남명에게도 배우면서 이 남명 사상과 퇴계 사상이 여헌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의해서 하나로 정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헌 장헌강 선생이 그 정립을 한 이 영남 유학이 이 이후로부터 이제 이 서울로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호로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국 성리학은 여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유학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여헌 장헌강 선생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여헌 장헌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헌 선생이 바로 이밤서 죽장 이밤서원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밤서원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밤서원에서 삶을 마치게 된 이 여헌 장헌강과 우리 지역의 이제 관련성 이 부분들이 이 얼마만큼 이제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의 7장 이밤선 이 부분입니다. 164쪽에서 194쪽이 됩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영천군 전도, 이렇게 해서 1872년 지방도 중에서 영천군에, 예, 그러니까 1872년 조선 때에는 이 이밤이 여기 보이죠? 이 이밤입니다. 이밤이 영천에서 이렇게 이제 음, 영천에 속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주, 축장, 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넘어서면 경주가 되고, 여기, 이쪽은 영천이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이제 포항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영천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제, 비는 유어비죠. 유어비는, 어, 동봉, 권선생 유어비라고, 이 여흔 장흥강 선생을 이곳으로 모신 인물입니다. 자, 요 넘어가면 요게 이제 이밤입니다. 이밤이고 이밤을 보고 여헌 선생이 글을 이제 시를 많이 쓰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 이밤,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이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밤 서원을 가면 이게 이제 서원이 되고요. 이제 서원 앞에 자, 요게 일제당이라고 해서 일제당이라고 해서 이제 서원의 이쪽 부분이죠. 자, 요 부분 왼쪽 이 뒤쪽 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제당 자, 이 일제당 바로 옆에 이 이밤이 서 있습니다. 자, 이밤서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밤, 노계 박일로 선생 아시죠? 노계 박일로가, 이 이밤에 와서, 어, 시조를 이제 쓰게 되죠. 자, 그 시조가 뭐냐면, 이밤, 무정히 선한 바위 유정하야 보이난다. 자, 이 무정, 그 바위니까 아무 정이 없이 서 있는 것 같은 바위가,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령은 아주 신령스러운 오인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예, 가장 신이한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최령한 오인도, 우리 사람들도 직립, 곧게 서서, 기대지 아니할 수가 어렵거든. 기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곧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은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실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르게죠. 반듯하게 항상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서서 평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이 계속되는 그 사이사이에서 항상 이 발음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밤의 경우에는 만고에 곧게 서 있다는 거죠. 얼굴조차 고친 적이 없,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다리가 아프면 찡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밤의 경우에는, 이 밤은, 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항상 한결같은 고름을 지니고 있다. 항상 곧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사람과는 다른 모습, 우리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밤이 지니고 있는 그 대단함, 이 밤을 무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유정물로 이제 노계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밤을 배우자. 그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오직 인간이 최고로 귀하니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인간이 귀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최고 영험한 인간이지만 곧게 서서 기대지 않고 평생을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위는 곧게 평생을 반듯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대한 이 노계 박일로의 생각처럼 바로 여헌 장강도 바로 이 밤을 보고는 여기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밤 서원에서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 밤 서원에서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중심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자, 채령한 오인도 직립불이 어렵거늘 만고의 곡개선 저 얼굴이 고친 적이 없다다. 그죠? 그 아래에 자, 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 기일. 자, 이래 되죠. 한 말도 없은 바회 사갤 일도 없건만은 고모 진태를 벗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익자 사물을 사귈 줄 모르나다. 입니다. 한 말도 없은 다음에 사귈 일도 없건만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바위, 그죠? 사귈 일도 없지만, 고모, 진태입니다. 오래된 부모, 이렇게 되죠.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되겠죠. 태도,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뭡니까? 이 무정히 선한 바이 유정하여 보이는다. 이게 참 만고에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나다. 이게 만고에 곧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령한 게 누구죠? 바로 우리 사람인데 우리 사람조차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무정한 바위는 이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모 진태를 벗삼아 앉았으니, 그래서 바위 옆에, 그 노계 박일로 선생이 바로 이밤 옆에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그 오래된 풍모, 진정성 있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서, 옆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세상에 익자사무를 사귈 줄 모르나다. 사귈 필요가 없죠. 익자사무. 자, 여기서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익자사무인데, 논어에는 이제 익자, 이익된 자 세 가지 벗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익된 자 세 가지 벗이 있어요. 익자, 사무, 손자, 사무인데, 자, 익자, 이익된 자, 손해된 자죠. 손해된 자. 요렇게 해서, 음, 손자. 자, 이렇게 됩니다. 손자. 익자, 손자, 손해되는 사람. 자, 여기 익자, 이익된 자 세 가지 벗이고, 손해되는 자 세 가지 벗인데, 이익되는 자, 자, 이익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뭐냐면, 벗 삼는다, 고들직. 자, 고들직자요. 자, 이렇게 고들직. 우직하고, 그 다음에 량하고, 자, 이익된 자 세 가지 벗인데,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량하고, 우다문이에요. 우다문. 다문. 자, 다문. 자, 많이 듣는 거죠. 이제 많이 듣는. 예. 견문을 넓히는 우다문. 요게 이제 이익된 사람. 예? 이익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익된 자 세 가지 벗입니다. 세 가지 벗. 익자 사무를 사귈 줄 모르나다. 첫 번째, 우직하고, 그 다음에 우량하고, 우다문하는 거예요. 예? 우직, 우량, 우다문. 이렇게 해서 이익된 자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우직,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량,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 많은 사람, 예, 많이 아는 사람이 이제 요 세 가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직하고,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 들은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그 익자 사무를 사귈 필요가 있나요? 사귈 필요가 없죠. 이 세 가지 친구를 다 모아놓은 게 누굽니까? 바로 이밤이라는 거죠. 이밤입니다. 손해되는 사람 누구냐면 편령, 아첨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요. 요렇게 선유, 요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는, 어, 내두고, 자, 익자를 보면, 우직, 우량, 우다문입니다. 우직, 우량, 우다문. 자, 논에 나오는 말인데, 익자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정직하고 믿을 수가 있고 많이 듣고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밤이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밤이 이 그 유학자들에게 이 대단한 의미를 이제 노계에게 대단한 의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밤서원에서 바로 이밤이 결국 어 여헌 장흥강 선생을 오게 하고 노계 박일류와 같은 이러한 이제 선비들이 와서 이밤에 대한 노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이밤서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이밤과 관련한 내용.
이밤 28경, 이밤 28경 이렇게 해서, 여기 여헌 장한강 선생이 28경, 28경을 이제 정합니다. 이 밤이 28경을 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는 뭡니까? 28숙이 있죠. 28숙. 계절도 뭡니까? 28개. 그래서 28숙, 이렇게 되죠. 계절은 24절기가 되는데, 하늘에는 28숙, 이 별자리가 이제 28개의 28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28숙을 그대로 땅으로 끌어와서 땅에 이밤 주변에 28경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설정을 해서 이 여헌 장한강 선생이 시를 썼어요. 이밤 28경. 그래서 이밤의 28경의 일경은 바로 이밤입니다. 이밤입니다. 이밤. 자, 아까 이제 이야기처럼 이밤서원과 여원 장한강에서 강의에 처음에 이제 호원 정몽주, 뭐 전필제 김종직 선생, 이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가 이제 한원당 김굉필이고 한원당 김굉필의 제자가 정암 조광조이고 정암 조광조 아래로 율곡 이이가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 중에 일도 정여창, 모제 김항구, 태계 이황이라고 하는 우제 손중돈, 해제 이연적, 남명 조식. 여기 우제 손중돈, 해제 이연적, 낙중이 되고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인물들이 다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 낙중에 들어가겠네요. 자, 여기 남명조식이 낙하, 태계이황이 낙상이 되는데 태계이황과 남명조식에게서 글을 배웠던 한강정구와 여헌 장흥강이 이후 이 한국 유학을 이끌어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인물이 17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여원 장강의 제자는 누구냐면 수재정에 있었던 쌍봉 정국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여헌이 지니고 있었던 비중이 엄청난 부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여헌 장현광이에요. 이 영정은 이밤서원에 이렇게 복사본으로 해서 이제 실제 부는 국학진흥원에 가 있고 복사본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자, 영남은 태계와 남명의 문맥이 잠옷 이채로웠다. 서해 유성룡, 학봉 김성일, 백담 구봉령은 가장 이름이 있었으나 벼슬살이를 하느라 이제 출입하여 다시 강하지 않았다. 덕계 옥원은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고 두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했지만 일찍이 세상을 떠나 전하는 것이 없다. 자, 오직 한강만이 이 완인입니다. 여호는 그의 높은 제자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강 정구라고 하는 인물이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완벽한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 삶에 있어서도 대단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인에 있어서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진 인물을 완인이라고 합니다. 이 한강 정구를 두고 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와 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인물로 한강 정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강 정구를 두고 완인이라 할 때,
완인의 어떤 그 부분들은, 뭐 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배움이잖아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 사람, 학불형 해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한 사람을 바로 이제 지가 갖추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예, 가르치는 거요. 교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움과 가르침이 모두가 다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완인.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부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이 두 부분을 함께 한 사람이 바로 한강이다. 그래서 이 한강 정부에 의해서 뭡니까, 남명 조식과 태계 이황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해지고, 이 한강 정구에게서 또 글을 배우는 사람이 여헌 장현광이에요. 이제 여헌 선생은 태계에게도 배우고, 남명에게도 배우고, 한강에게도 배우는, 그래서 이제 한강이 굉장히 아낀 그 제자가 바로 여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헌이 사망한 후 또한 전술하는 제자가 없어서 영남의 학문은 여기에 그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여헌이 사망한 후에 여헌을 이을 만한 제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겁니다. 인조는 500년마다 성현이 한 분 난다더니 그대가 바로 동방의 큰 그릇이요. 천지의 오묘함을 연구하고 체득하여 통달한 분이다. 라고 이 극찬을 합니다. 그 이제 이 인조의 이 칭찬, 이 칭찬은 여헌이 지니고 있는 그 성리학의, 이제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강 정구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한강 정구가 이 여헌 장흥강을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강 정구도 남쪽 지방의 선비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라던 허잠의 질문에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도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앉아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헌은 뭡니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 보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현과는 학문을 구하고 도의 뜻을 두며 덕행이 순수하게 무르익었으니 훗날 우리의 사표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헌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학문을 좋아하고 또 도를 닦는 데 뜻을 두고 덕행이 순수하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헌을 안연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2제자죠. 안연에게 견줌으로써 이 음, 여헌 장관의 학문과 그 인물됨에 대해서 칭찬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습감계죠, 습감계. 자, 이 감상허수영하고, 그죠? 감하, 색.
막힐 색입니다. 막혀서 위당이라. 내유 중양실 하면 함득 천운광이라. 예, 이 천운광, 예, 하늘빛과 구름의 이제 빛을 함께 모두 이제 포함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다. 머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중수 감계입니다. 이 감계가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있는 거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개입니다. 물입니다. 물.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물을 좋아하고 이거죠. 이제 그래서 수라고 한다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측면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 물 잃으면 어려움에 직면하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습관 감개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연못이에요. 이제 방당이라고 한다면 네모난 연못입니다. 네모난 연못을 이 방당이라고 하는데 네모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듯하다. 그리고 방정하다 이러죠. 방정은 뭡니까? 이 네모 반듯한 아주 반듯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듯한 요 부분을 지금 가지고 방당을 가지고 쓴 시가 이제 이건데, 자, 일간산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간산 육감수 여섯 번째네요. 이제 육감수인데 그래서 아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있고 어려움에 직면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물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익힐 습자에서 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힐 습,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렇게 되는데 습감이 됩니다. 자, 이 습감은 이제 습감은 이제 주역의 습감이라고 하는 요 괴는 유분이 그죠? 습감은 유부. 자, 유부하니. 예, 습감은 유부하니. 그러니까 이 감께는 익히는 게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괴가 이제 이 습감계예요. 이제 아까 저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습감은 유부하야, 그죠? 믿음이 있어서, 그죠? 믿음이 있어서, 오직, 자, 오직, 유심, 마음이 형통하게 되면, 자, 형통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 오직 마음이 형통하게 되면, 가도, 저기, 유상, 이제, 유상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유상이, 가도, 이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유상이죠. 그래서, 가도, 좋은 부분, 이제, 예, 좀 긍정적인 요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감은 유부하야 유심형
이면 행해도 유상이니라. 그렇죠. 이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주역의 그 중수감께에 보면 여기 어, 설명해놓은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측 불허의 물구덩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야기처럼 물구덩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의 중심에 바로 습이에요. 습. 익힐 습자.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또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요 습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자, 감께 물이라 했죠. 자, 물이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 웅덩이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감상입니다. 습감의 맨 위는 비어 있어서 밝음, 빛을 받을 수가 있고, 저 습감에 보면 요 위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자, 위에 있는 감상은 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빛을 수용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늘에 구름도 내려오고 햇빛도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밤이 되면 별빛도 내려오고, 구름도 착하게 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연못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비어 있기 때문에, 맨 위가 붕 떠 있잖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대. 그리고 이제 이제 감겨의 아랫부분은, 자, 연못의 물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연못처럼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못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못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유, 이에 유 말미암는다. 중량실, 이 가운데에 있는 양이 실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양이죠. 요 양이잖아요. 양께. 자, 여기 있는 양께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요 양이 사람에 해당되는 건데 요 양이 실제 제대로 열매 맺다, 그죠? 열매 맺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양이 실제 실하면 하늘의 구름도 그다음에 빛도 이 모든 것을 함득 예, 머금을 수가 있다,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